안녕하세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쪽센팀에 근무하는 심현철이라고 합니다. 이번 특별 전시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30주년 그리고 한국문화재재단 40주년을 기념해서 공동으로 기획한 특별 전시입니다. 전시 제목은 쪽셈 vs 탑동이고요. 그 부제목으로 적성목강묘 전성시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쪽셈 vs 탑동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마치 쪽셈과 탑동이 대결 구도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한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 쪽셈 유적하고 탑동 유적을 좀 비교해서 바라보는 그러한 전시를 구성을 했습니다. 부제목에 나와 있듯이 적성목강묘에 관한 전시인데요. 적성목강묘는 신라시대 대표적인 신라의 무덤 양식으로서 흔히 우리가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무덤입니다. 나무로 된 곽을 사용하고 거기에 돌을 쌓아서 그리고 봉토를 덮어서 만든 그러한 전통적인 신라의 무덤 양식을 말합니다.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경주 지역에는 많은 적성목강묘 유적이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 주로 이제 출품하게 된 유물들이 지금 보시는 쪽셈과 탑동에서 출토된 적성목강묘 유물들을 중심으로 전시를 구성했습니다. 쪽셈 유적은 경주 대릉원 일원의 동쪽에 해당하는 황호동과 인왕동의 일대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현지 지명이 쪽셈이라는 곳인데요. 여기에는 신라시대 무덤이 대체로 5에서 6세기대에 축조된 신라 고분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인데 대체로 신라 왕족 또는 귀족의 집단 묘역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2007년부터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과 분포조사를 통해서 이 지역에 대한 정비 복원을 위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적성목강묘가 약 200기 넘는 수량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탑동유적은 행정구역으로 천원마을 일원에 해당하는 탑동하고 교동 일대를 말하는 곳인데요. 여기도 한국문화재재단에서 2010년부터 2018년도까지 8개 필지에 대해서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를 연속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조사 결과 원상구시대 옥감묘를 비롯해서 역시나 적성목강묘 위주의 무덤이 약 200개 가까이 확인이 됐습니다. 위성사진을 보시면 쪽셈 일대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황남대청과 천마청이 있는 대릉원의 동쪽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사진에서도 대부분이 고분이 훼손되었고 일반 민가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는데 2007년부터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이 지역에 대한 토지를 매입하고 고분이 얼만큼 분포를 하는지 분포조사를 실시를 하면서 지속적인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탑동은 대릉원 남쪽에 있는 남천을 건너서 있는 위치입니다. 오릉을 동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탑동도 역시 고분의 모습은 원래의 모습에서는 고분이 없었습니다. 일반 민가의 밑에서 여러 무덤들이 확인이 됐는데 지금 이제 탑동 같은 경우에는 발굴 이후에 그 부분을 잘 이렇게 복토를 해가지고 고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현지에서는 확인을 하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이 장은 쪽셈과 탑동에서 출토된 장신구들을 모아놓은 장입니다. 장신구의 종류는 귀걸이라든지 허리띠, 그리고 목걸이, 그리고 팔찌와 반지, 그리고 무덤의 주인공이 찾던 칼 등이 있습니다. 귀걸이는 전부 금 제품입니다. 크게 굵은 고리로 된 것과 그리고 얇은 고리로 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달린 장식을 보면 대체로 나뭇잎 모양의 장식이 달려있는 게 신라 이식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면 아주 세밀한 누금 세공이라든지 이런 기법들을 이용해서 아주 정밀하게 귀걸이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허리띠는 정확하게는 허리띠 장식입니다. 가죽으로 된 허리띠 외면에 저런 은으로 만든 은판을 이렇게 여러 개 겹쳐서 달아놓았습니다. 실제 사용되었다기보다는 죽은 피장자를 위해서 장례에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목걸이는 코발트 색깔의 유리구슬을 여러 개를 연결해서 만드는 게 일반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목걸이의 제일 가운데에는 또 애벌레 모양의 굽은 옥을 하나 끼워 넣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이시는 목걸이는 굉장히 길게 늘어뜨려 있는데 실제 착용을 해보면 목이 아니라 가슴까지 이제 늘어지기 때문에 가슴걸이라고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팔찌와 반지는 모두 은 제품인데 현대에 사용되는 팔찌와 반지라고 말해도 손색 없을 정도로 디자인이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피장자가 착장했던 칼들은 보통 칼집에 칼이 들어간 상태로 부장이 되기 때문에 출토될 때는 칼집이 부식된 경우도 있고 칼집이 조금 남아있어서 그 목질이 그대로 칼에 붙어 있는 상태로 출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칼은 크게 칼 손잡이 뒷부분에 달려있는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은판으로 장식되어 있는 저런 모양을 보면 동글동글한 환을 여러 개를, 3개를 이제 합쳐서 만든 통상 삼루라고 부르는 저러한 형태도 있고 큰 동그라미 안에 작은 나뭇잎을 3개를 연결시킨 삼엽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형태도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제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큰 칼과 똑같은 모양의 작은 칼을 같이 이렇게 세트로 부장하는 소위 장식대도라고 부르는 이러한 형태도 신라 고분에서는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신라고분 발굴조사단의 전경진입니다. 쪽샘대 탑동 적성 목강묘 전성시대의 전시에는 많은 유물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중 토기는 무덤에 부장되는 유물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기는 다른 유물에 비해 시간의 흐름에 민감하여 토기의 몸체에 새겨진 다양한 문양과 같은 기종의 형태적인 차이를 통해 무덤의 축조 시기를 추정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쪽샘과 탑동 유적의 토기는 큰 기종부터 작은 기종까지 고배, 배, 연질토기, 장경호, 대호 등의 일반적인 기종부터 토가 부착된 토기, 동물 또는 인물이 새겨진 토기, 뿔잠 받침 등 다양한 토기들이 확인됩니다. 쪽샘과 탑동 유적의 토기는 무덤의 주인공 머리 부분의 부장 공간과 부각에 부장되는데 부각이 있는 무덤에서 더 많은 수량의 토기가 부장됩니다. 장경호, 단경호, 대호 등의 큰 기종을 먼저 바닥에 두고 그보다 더 작은 토기의 기종을 위에 겹쳐 부장합니다. 부장되는 토기의 수량과 양상을 통해 밀도 있는 구성으로 토기를 전시해 보았습니다. 쪽샘과 탑동 유적의 토기는 고배, 장경호, 대호 등의 일반적인 기종이 주로 부장되는데 두 유적의 유구마다 다양한 토기들도 부장됩니다. 탑동 유적에서는 복숭아형 토기, 3기가 달린 고배, 용문양이 새겨진 병, 뚜껑바지 턱에 톱니 문양을 새긴 고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용문양을 새긴 이 병에는 2마리의 용과 3사람이 그려져 있습니다. 2마리의 용은 모두 측면의 모습이 그려져 있으며 머리에는 갈기, 몸에는 점으로 비늘을 표현했으며 다리와 발톱을 자세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쪽샘 유적에는 토가 부착된 토기, 동물 또는 인물이 새겨진 토기, 뿔로 만든 잔을 받치는 뿔잔 받침, 신라의 여러 동물들이 새겨진 대부 장경호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신라의 여러 동물들이 그려진 대부 장경호는 대각이 의도적으로 제거된 채 부장되어 의뢰 행위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장경호의 목 부분에는 용을, 몸체에는 거북, 사슴, 새 2마리, 호랑이 또는 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동물들의 모습을 자세히 표현했으며 특히 용과 사슴은 움직이는 듯한 모습으로 묘사해 표현했습니다. 쪽샘 유적의 44호 적성 목강묘 호석 주변의 제사유물로 확인된 성강문 장경호입니다. 출토 당시의 상태로 보아 44호 적성 목강묘 호석 주변에서 행해진 제사에서 사용된 후 폐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성강문 장경호 토기에는 다양한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 대부분 기아문이 연속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어깨 부분에서 다양한 인물들, 동물들이 그려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 무리의 행렬을 묘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기마행렬, 추정무용, 수렵 등의 모습을 보이며 상하 2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물들의 복식을 뚜렷하게 표현했으며 사슴, 멧돼지 등 동물들의 상세한 묘사와 움직이는 듯한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신라고분발굴조사단의 김현경입니다. 적성목강묘에는 토기뿐만 아니라 금속으로 이루어진 유물들도 많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금속으로 이루어진 유물들은 당시 주인공이 실제로 사용하였거나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장례 과정에서 제작되어 부장되는 유물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마구류, 무기류, 농공구류, 의기류 등이 있습니다. 금속으로 이루어진 유물들은 실제 당시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오랜 시간 부식되어서 현재는 금속으로 이루어진 부분만이 남아 있습니다. 마구류는 보통 한 벌의 말가춤이 출토되는 편입니다. 말가춤은 앙교, 제갈, 등자, 행엽, 운주 등이 구성됩니다. 탑동에서 유심히 보셔야 할 유물은 철제 장식으로 이름 지어진 유물입니다. 실제로는 그 용도를 말의 안장부로 보거나 말의 머리에 씌운 투구의 하나로 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용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직접 유물을 관찰해 보시고 그 답을 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쪽셈에서 특별히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유물은 철제로 만들어진 용기류들과 대형 철기입니다. 실제로 철제로 만들어진 용기인 철손류 등은 대체로 무덤의 규모가 큰 무덤에서 주로 보이며 쪽셈에서는 무덤 주인공의 머리맡에서 주로 확인됩니다. 대형의 철부와 다리가 3개 달린 철부 등 다양한 철솥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형태인 대형 철기는 실제 그 용도를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단서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무게가 1kg 이상이라는 점, 결합할 수 있는 날이 있다는 점, 소형분이 아닌 중형분에서 출토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일정 신분 이상의 자의 물건이며 날이 교체 가능하다는 점에 의해서 실제로 사용했다는 점으로 전체 무게가 1kg 이상으로 무게에 의한 활용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목재 가공구, 땅을 고를 때 쓰는 농기구, 극단적으로는 단두대까지 다양한 용도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관람 시에 자세히 관찰해 보시고 용도를 추측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탑동 쪽셈뿐만 아니라 적성목강묘 조사 시에 확인되는 유물 중에 하나로 운모가 있습니다. 운모는 고대 중국에서부터 영생불사의 선약으로 여겨지던 물질 중 하나였습니다. 적성목강묘에서는 붉은 칠의 주사와 함께 출토됩니다. 장신구의 하나로 재단 가공된 채 확인되거나 원석 그대로 확인됩니다. 영원히 살고자 했던 적성목강묘 시대의 신라인의 염원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특별하게 구성된 타워형의 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안에는 쪽셈에서 출토된 토우가 부착된 고배의 뚜껑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쪽셈의 비지구, 비육호의 부곽에서 일괄 출토된 유물입니다. 단순한 표현을 넘어 개를 쫓아가는 뱀, 잡아먹히지 않으려는 개, 출산하는 여성, 남성성을 강조한 남자, 지팡이를 짚은 노인 등 결정적인 순간들이 포착되어 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사진으로 남기고자 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